이번 시간에는 짧게 대명사라는 놈을 한번 해보죠. 짧게. 간단하게 대명사의 모양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의 중요한 특별한 용법들이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마 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우리말에는 품사 배우면서 얘기할 때 우리말에는 대명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국어학자들은 한국어 품사의 대명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최현배 선생님이 그 연세대학교 옛날 연희전문학교 교수님이셨죠. 그분이 우리나라의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말의 품사를 10개로 정리하면서 대명사를 넣으셨어요. 근데 누군지 아시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은. 몰라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제발. 난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저장이 돼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최현배 선생님은 왜 일제강점기에도 한글을 엄청나게 지키고 아꼈던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말본이라는 그 거의 최초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정리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어 품사를 10개로 분류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한국말을 너무 사랑하셔서 명사를 이름씨, 형용사를 꾸밈씨, 그 다음에 동사를 움직씨,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안 받아들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교실에서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 문화말살 정책이라고 여러분 배우잖아요. 일어났을 때 끝까지 연희전문학교, 지금이 연세대학교입니다. 거기서 마지막까지 한국말로 강의하시다가 기어코 현장에서 일본 순사들한테 현장에서 끌려나가셨거든요. 현장에서 체포돼서 강의실하면서.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 뒤로 이제 국어학자들의 연구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말은 대명사를 좀 인정하지 않는 추세, 뭐 제가 국어학자는 아니니까 국어선생도 아니고 그렇다고들 해요. 근데 대명사라는 건 어쨌든 명사를 모아하는 말이죠, 얘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인데 뒤에 가서 한번 할 건데요. 우리말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우리말은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나올 때 앞에 나왔던 명사가 다시 나오면 우리말은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리냐면 한국말은 생략해버려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야, 나 요즘 새로 여자친구가 하나 생겼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녀의 직업은 뭐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녀의 직업은 뭐니? 그래서 그녀의 직업은 교사야. 그녀가 사는 곳은 어디니? 그녀가 사는 곳은 서울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둘만 살게 될 거예요. 남들은 같이 얘기를 안 나눠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은 어떠죠? 내가 요즘 여자를 한 명 새로 사귀어. 그러면 직업이 뭔데? 어디 사는데? 빼잖아요, 이렇게. 앞에 나왔던 명사를 굳이 다시 지칭하려고 하지 않는데 영어는 그렇게 쓸 수 없죠. 무조건 이걸 다시 뭐로 받아야 되냐면 대명사로 받아서 완전한 문법 체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명사가 좀 많이 살아있는데 이 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말인데 이 대신 받을 명사가 사람이면 그리고 대신 받을 명사가 사물이면 여기에 따라서 받는 말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때 사람일 때 받는 대명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일 때 받는 대명사를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다라고 그래서 인칭 대명사라고 그래요. 이건 쉽죠? 이건 여러분한테 1인칭, 인칭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나, 너, 그 다음에 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1인칭, 2인칭, 3인칭이죠. 그 다음에 그게 남자면 he, 여자면 she, 그 다음에 사물이면 it을 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물은 따로 떼서 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3인칭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1인칭이 수가 여러 개면 영어는 항상 수가 중요하다고 우리 명사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대명사도 그래서 수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영어는 수의 개념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오면서 1인칭이 복수가 되면 우리, 2인칭이 복수가 되면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인칭이 복수가 되면 걔네들이 되는 거잖아요. 단복수를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에서 우리말하고 다르게 얘네들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주어로 쓰는 말과 뭐뭐의라는 뜻을 가진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는 자리에 쓰는 목적격 말, 그 다음에 나의 것, 너의 것이라는 그 나의 명사, 너의 명사라는 얘는 사실은 사람을 다시 받은 게 아니라 인칭 대명사는 앞에 나온 다른 명사를 대신 받은 건데 나의 무엇이라는 말을 나의 것이라는 말로 한 방에 줄여 부르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소유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뭐 중학교 때 이렇게 표 그려갖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외울 때. I, my, me, my, you, your, yours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표 그려서 외우기 하고 틀리면 좁히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뭐 독일어 처음 배울 때도 뭐 부정관사, 정관사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데어 데스템데 디데어 데디 다스 데스템데 디데 이거 못 외우면 막 어쩌고 막 그랬는데 이 미국 애들 교과서는 또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쓰고 특히나 소유대명사는 이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 뒤로 밀려 나오는 걸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사물이면 이때는 뭘 쓰나요? 사물이면 이때는 네, it을 쓰는 겁니다. it 또는 뭐 쓰죠? they를 쓰면 됩니다. 자, 얘네들도 당연히 주격과 목적격과 소유격이 있겠죠. 소유격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소유대명사는 없습니다. 소유대명사는 없어요. 근데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 있죠. 이시 사물일 때는 소유대명사는 없습니다. 뭐 복잡하니까 여러분 이거 뭐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물과 관련된 것들은 대의 생각 안 해도 되고요. it을 쓴다라는 것까지만 해두죠.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대명사의 용법인데 이 중에서 얘네들이 아닌 사람을 받는 말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제귀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이건 안 가르쳐 드려도 되죠. I, my, me, mine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어머니도 잘 외우고 계실 거니까. 그 다음에 불쾌하게 들으려 학년이 지금 이런 걸 가르쳐 줄 학년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또 아실 거고 이 다음에 저는 그럼 뭐부터 설명을 할 거냐면 요거 말고 인칭대명사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귀대명사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사물의 경우에 it을 쓰지 않는 경우 사물을 받았는데 it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뭘 쓰는 경우가 있냐면 it 대신에 one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의 명사는 수를 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one의 복수는 뭐죠? one의 복수는 ones입니다. one의 복수는 ones예요. 얘도 이처럼 우리말로는 것 정도밖에 안 옮겨져요. 우리말로는 것 정도밖에 안 옮겨지는데 얘를 어쨌든 것들이라는 말이 되면 ones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얘는 설명 안 할 거고요. 얘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t을 쓰지 않는 특별한 경우 배우겠습니다. it을 쓰지 않는 경우 뭐가 있냐면 사물을 지칭할 때 one도 있지만 또 하나 that도 있거든요. 사물을 지칭하는 말 중에 one과 that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는 it을 쓰지 않고 one과 that을 쓰는지 배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나타내는 말 중에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있냐면 제귀대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귀대명사가 뭔지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의 대명사 중에 그거 봐요. 영어는 대명사 많죠. 그 대명사 중에 사물을 나타내지 않는 it도 있어요.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앞에 나온 말을 받긴 맞는 건데 사물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특별하게 사용되는 it의 특별 용법을 하나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모양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전체 숲을 먼저 그려보세요. 우리는 이거 문법책에 보면 1과 2가 3과 4가 5가 6가 이렇게 번호 붙여서 막 다 따로 외워서 나중에 전체 그림이 잘 안 나오거든요. 전체 그림 속에다 대명사를 먼저 넣어보세요. 대명사는 뭐 하는 말이었죠?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말. 영어에서 명사는 수를 워낙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대명사도 뭘 따져줘야 돼요? 수를 따져줘야 돼요. 앞에 놓은 명사를 한국 사람들은 가급적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생략해버리는데 영어는 이걸 대명사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 대명사를 그리고 구별할 때 주의한 건 영어는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대명사가 달라요. 사람일 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 2, 3인칭의 I, you, he, she를 사용하고요. 복수이면 we, you, they를 사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주어 자리, 소유의 표현일 때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물건을 대신 받았을 때 두 단어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의 소유대명사 기억해 두시면 되고 사물일 경우에는 it, 얘도 당연히 복수가 되면 they 쓰는 거,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사물이면 당연히 소유대명사가 없을 텐데 they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도 쓸 수 있어서 they는 3인칭이 사람들도 되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도 됩니다. 머릿속에 표 하나 나왔죠? 그림 대충 그려지죠? 그 다음 공부할 게 이제 여기 사람을 받는 대명사 중에서 조기 4개에 속하지 않는 뒤에 self라는 말이 붙어 있는 제귀대명사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데 it을 쓰지 않는 얘네들이 좀 특별한 경우겠죠. 그래서 one과 that 두 가지가 있는데 it과 무엇이 다른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게 되냐면 it이 특별하게 쓰이는 특별용법의 경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플러스 뭐 추가하긴 할 거냐면 some이나 any나 some, 그 다음에 any, other 같은 놈들이 형용사로도 쓰지만 얘네들 명사로도 쓰거든요. 명사로 쓸 때는 이 같은 경우는 뭐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걔네들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볼 건데 우선 그러면 오늘은 제기대명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워요, 제기대명사는. 제기대명사. 얘가 어려운 건 뭐냐면 제기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자, 제기대명사는 우리가 재방송할 때 제자예요. 재수할 때 제자예요. 무슨 제자죠? 다시. 그죠? 그 다음에 귀는요? 귀향할 때. 회귀하다라고 할 때 귀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라는 말은 다시 뭔가가 돌아오는 대명사를 나타내는데 이 제기대명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뒤에 self라는 모양의 말이 붙어 있어요. 이 self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죠. 식당에 가시면 물은 self입니다. 이런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 self라는 말은 전미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물은 self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elf라는 단어는 그렇게 명사로 쓸 수는 있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시험에. self는 단일 명사가 되면 얘는 자아라는 뜻으로 쓰여서 식당에서 붙여놓기엔 너무 철학적인 말입니다. 물은 자아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또는 지난번에 어딜 갔더니 제가 노량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 만나서 격려를 해주려고 갔다가 그 친구랑 그 동네 가서 이렇게 부페라고 하기 민망한 자기가 떠다 먹는 데를 갔더니 이렇게 반찬 셀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반찬자 이런 거 참 반찬의 자아까지 걱정해 주시는 아주 철학적인 삶을 사시는 식당 주인분을 뵙고 왔습니다. 요 셀프라는 말은요, 제기대명사라는 말은 이 말도 좀 저는 그래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 제기대명사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요. 아, 참, 그 전에 죄송합니다. 얘도 명사니까 수가 있겠다, 없겠다? 영어는 명사는 무조건 수를 가려서 써야 됩니다. 복수형은 뒤에 selves라고 이렇게 적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영어는 어쨌든 명사의 수를 무조건 따져야 돼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영어에서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시간이 넘도록 시간을 내서 영어의 수와 관련된 명사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기대명사라는 놈은 흔히 여러분 문법책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강조적 용법하고 제가 순서를 일반 책들하고 거꾸로 쓰겠습니다. 강조적 용법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뭐 자신이라고 해석이 되는 놈을 강조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 강조적 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했어 라는 말에 I did it 이라고 하면 그러면 I did it myself라고 쓰는 이런 놈을 강조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신이라고 하기보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주로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직접 그 다음에 스스로라는 on one's own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 did it myself라고 하면 나는 그걸 직접 했어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의 특징은 사실은 얘는 문장에서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없어도 되네. I did it만 써도 정확하게 문장의 내용이 전달이 되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면 이 myself를 문장의 강조를 위해서 쓰인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요. 뭐 영어 학자도 아니고 외국 책들을 보면 그래서 얘를 대명사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부사로 분류해버리는 책들도 많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는 언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우리는 문법을 다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빼도 되는 말, 그리고 직접 스스로의 뜻을 가진 말. 그래서 위에 나오는 self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2번이죠. 중요하다기보다 시험에 나오는 놈. 제기적 용법이라는 건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얘는 제기대명사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단어 self를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self는 직접 스스로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한국인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책을 완벽하게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게 다른 책들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쓰면 학습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인은 그래도 되는데 내 책 가지고 공부한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을 틀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썼어요. 그래도 설명은 대충 끼워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 말을 들은 거니까 강조적 용법이라 생각해도 되겠지만 뭐라 생각해도 되겠어요? 얘는 그냥 self라는 놈은 직접 스스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부사처럼 활용되는 문장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일종의 수식어처럼 강조로 추가된 놈이 있고 이번에 나오는 제기적 용법은 문장에서 빼면 안 되겠죠. 문장에서 빼면 안 되겠죠.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제기적 용법은 주어하고 뭐가 같을 때, 목적어가 같을 때 이 목적어 자리에 사용하는 말을 제기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100마디 말보다요. 영어에는 I love me가 없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동작의 주체를 주어라고 했죠. 동작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했죠. 주어가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이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제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한자어를 썼는데 주어의 동작이 목적어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동작의 주체와 동작의 대상이 같다. 즉 동작의 주체가 한 동작이, 주어가 한 동작이 목적어에게, 즉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동작일 때 그 목적어 자리에는 뭘 못 쓰고 일반 목적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I love me라는 말 대신에 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I love myself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myself는 위에 나오는 강조적 용법하게 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빼면 I love라는 목적어가 없는 흉한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myself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장에서 뭐로 쓰이고 있냐면 얘는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object가 목적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첫 글자 O를 쓰는 거예요. 문장에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말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제기대명사도 다 끝났네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으면 이 자리에다가 쓰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I want, 그 다음에 나는 네가 나를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런 문장을 쓸 때 You to hit me 라고 쓰면요. 여기 있는 건 me가 맞아요? myself가 맞아요? 여기 있는 건 me가 맞아요? myself가 맞아요? 얘는 me가 맞죠. 얘는 myself를 쓰면 틀립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여기는 동사를 want라고 보면 안 되죠. 이 동작에서는 동사가 누구냐면 hit니까 주어도 누가 되냐면 you가 된 거고 그러면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작을 중심으로 놓고 주체와 대상이 같을 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오히려 myself를 쓰면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보냐면 책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하고 순서가 조금 앞뒤로 바뀌는데 이번에는 얘기했던 대로 it을 쓰지 않는 경우를 볼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먼저 그리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 대명사에 대한 숲이 나와야, 그림이 나와야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솎아서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버드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드아이라고 봐야 내가 필요한 대명사를 골랐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쭉 이렇게 병렬해서 나열만 내놓고 나면 각각의 용법은 아는데 전체 중에서 내가 뭘 골랐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드렸던 설명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it과 want을 구별을 할 건데요. 자, it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바로 둘 다 그것이라고 옮겨지는데 얘는 참 말로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얘 같은 겁니다. 그냥 같은 건데 얘는 같은 명사이지만 실물은 다른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구별하기 굉장히 쉬워요. 자, 내가 오늘요 얘는 명사도 같고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대명사라고 그러는데 얘는 그 명사를 받을 때 명사도 같지만 물건도 같은 놈인데 얘는 명사는 같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물건은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학원에 와봤더니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를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I lost my 이렇게 써봅시다. I lost my microphone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마이크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썼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내가 마침내 마이크를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I found 다음에 뭐 쓰면 되죠? I found 같은 물건이죠. 마이크로폰을 받는 거잖아요. 같은 물건이니까 I found it을 쓰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새로 샀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I bought 내가 샀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샀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 you 쓰면 되는데 여기 you 빼고 씁시다 그냥. 얘는 이번에는 it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이크로폰을 받아왔지만 명사는 같지만 실제로 물건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I bought one이라고 쓰는 거예요. 말이 좀 깔끔해지려면 요가 있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it과 one을 구별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it은 똑같이 명사도 같은데 물건도 같은 거. 그다음에 one은 명사는 같지만 실제 물건은 다른 것. 그래서 같은 종류 다른 물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문법책들도 있어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it의 특별 용법하고 그 다음에 some, many, other의 용법. 쟤네들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챙겨보기로 하자. 지금 하는 것까지가 대명사에서 기본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제기대명사는 수능에만 2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렇죠? 인칭 대명사는 다 아실 거고 수능에는 대명사 문제 중에 어떤 것도 나온 적이 있냐면 실제 수능 시험에 이걸 가리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어이없죠. 하나는 it의 소유격이고 얘는 뭐예요? it is의 축약형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수능에 낼 만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씩 토익 시험에 저딴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더 놀란 건 너무 많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초등학생들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왜 나올까요? it 소리가 같잖아요. 소리가 같은데 이게 맞아라는 걸 미국 애들이 어린이들이 꼬맹이들이 보는 시험을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 문법 문제로 좀 하긴 뭐 내가 출제위원도 아닌데 뭐 내까지 뭐 강사 나부랭이가 뭐라고 시비를 걸겠습니까만은 또 하나는 it을 쓰면 안 되고요. it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이번에는 표에 보면 아까 one 말고 뭐 있었죠? that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it을 쓰면 안 되고 that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 있냐면 it이 틀리고 이 자리에다가 반드시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얘가 뒤에서 얘를 뭐 하는 말이 있을 때냐면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는요. 수식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that을 써야 됩니다. 자, 이 수식어의 자리는 여러분 대명사는 뭘 받는 말이죠? 뭘 다시 받는 말이에요, 대명사는? 명사를 다시 받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that이 명사를 다시 받았는데 이게 뒤에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이때 이 자리는 it이 아니라 that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명사가 복수형이었으면 뭐 써야 되죠? those를 써야 됩니다. 영어는 명사의 수가 중요해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 너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영어는 명사는 수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써보죠. The climate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of Tokyo라고 쓰면 도쿄의 날씨가 is milder than 이렇게 해볼게요. milder than 그 다음에 서울의 날씨보다 더 온화합니다 라고 쓸 때 than 그 다음에 the climate 그 다음에 of Seoul이라고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쓰면요 여기서 the climate이라는 명사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꿀까? 명사로 바꿀 거예요. 명사를 대명사로 바꿀 거예요. 근데 대명사를 it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얘는 날씨라는 대명사가 날씨를 받고 있는 대명사가 누구의 꾸밈을 받고 있냐면 서울의 날씨라는 말을 꾸밈을 받고 있죠. 서울의 날씨라는 얘는 꾸밈을 받고 있어서 수식어가 있을 때는 이 자리에다가 it을 쓰지 못하고 뭘로 써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는 that을 써야 된다고요. 이게 만약에 복수였으면 이게 아니죠. 이 climate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단어가 복수명사였으면 that이 아니라 뭘 쓰겠어요? 그때는 those를 써야 맞는 거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제일 흔히 오는 놈 중에 딱 이 모양만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없지만 that 뒤에 오는 놈 중에 뭐가 많냐면 전치사도 많고요. 전치사도 많고 그 다음에 ed의 모양이 흔히 아주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면 대부분 다 전치사로 꾸미는 놈을 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만 정리해 볼게요. 대명사는 뭘 대신 받는 말? 명사를 대신 받는 말. 영어는 명사는 수를 꼭 따져줍니다. 대명사도 단수, 복수 구별하세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나눠서 사람을 대신 받을 때, 사물을 대신 받을 때로 나누면 사람을 대신 받는 말 인칭 대명사 나, 너, 걔. 그쵸? 이게 복수가 되면 우리, 너희들, 걔네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 소유의 뜻일 때 목적어 자리에 쓰는 말,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이라는 말 다 다르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고도 얘가 주어하고 목적어가 동일할 때는 목적어 자리에 일반 목적격을 쓰지 못하고 뭘 써야 되죠? 제기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받는 대명사는 it인데 it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 두 가지? one하고 that인데 어떤 경우에? one은 언제 쓰는 거죠? one은 명사는 같지만 실제 물건은 다를 때. 그 다음에 that은요? 그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뒤에 있을 때.
주로 여러분이 보기에는 뒤에 전치사가 붙어요. 얘들은 이 대신에 that을 씁니다. 여기까지면 대명사의 기본 용법은 다 끝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대명사 일반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이제 여기가 다 끝이 났으니까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it과 관해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먼저 첨가를 한번 해보면, 기억나시죠? 사람은 인칭 대명사, 사물은 있어요. 사물은 있으는데 it을 쓰지 않는 사물인 경우도 기억나죠? 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꾸밈을 받는 대명사일 때는 that을 사용하는 거. 근데 그거 말고도 대명사 it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 it은 앞 문장을 받을 때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경우에 사용이 되기도 해요. 내가 어제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최용규 IQ가 40이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뒷사람이 뭐라 하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할 때 그게 라는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최용규 IQ 40 맞나 본데, 최용규 IQ가 40이다 라는 문장 전체를 하나로 받을 때, 그죠? 그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인데 그걸 그냥 그것 이렇게 받죠. 그 문장인데 그것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받을 때 그때 사용하는 놈이 it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제가 예를 한국말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국말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때는 한국어나 영어나 같은 논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얘기 기억나죠? 문법을 공부할 때는, 자, 이제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추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문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중에 단어를 배열하는 문법을 어려운 말로 영어로 syntax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이게 sentence grammar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의 개별 문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sh라는 단어는 사명식으로 못 쓰죠. 영어는 그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미국 놈도 한국말 배울 때 대가리 터지는 건 똑같아요. 이 강사가 이렇게 비속 쓰면 훌륭한 강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애들이 배울 때 뭐가 어렵냐면, 가거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거라라고 얘기를 하면 틀리거든요. 틀려요. 이 한국인들 맞나? 오다는 거라 불규칙 동사가 아니고 너라 불규칙 동사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인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한국말로 예를 들어도 되나? 그래서 걔네들은 가다라는 말을 가거라라고 활용하고 오다라는 말은 오너라라고 활용한다는 거 배워야 되고요. 러 불규칙은 한국어에 3개가 있는데 그게 이르다, 푸르다, 누르다 3개가 있고, 이때 동사는 이르다고 형용사는 푸르다, 누르다 2개가 있는데, 이르다도 도착하다일 때는 러 불규칙이지만 시간이 이르다라는 말로 쓸 때는 르 불규칙이다라는 걸 외워야 돼요. 걔들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모국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게 자동으로 취득이 되어 있는 거지만, 걔네들은 그게 똑같이 어렵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문장을 배열하는 신텍스는 오히려 쉬운 편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근데 이 소위 단어에 대한 용법은 미국 놈하고 한국 놈하고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워드 그래머라고 부르는 유세이지라고도 부르는 이 단어에 대한 문법은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씩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익히는데, 전체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장의 규칙 문법인 경우에는 제가 철저하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국어하고 대조하는 것으로 공부해야 돼요. 제 주장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대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이런 피레미 같은 강사들은, 피레미 치고는 덩치가 좀 크군요. 네, 저 같은 피레미 강사들은 그러면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게 가장 좋아요 하는 이론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가까운 미래의 일에는 가까운 미래의 일은 미래를 왕래발착 동사는 가까운 미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미래 대신 뭘 써도 되죠? 현재를 써도 돼 라고 할 때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고, 나 내일 서울 간다 라는 말이 서울 갈 거야 라고 써도 되지만 간다 라고 써도 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한국하고 영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뭘 들여다보는 게 맞냐면, 왜 그러면 가까운 미래의 일일 경우에는 현재를 써도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왔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러고 보니 그렇죠, 그죠? 열심히 외워놨는데 영어 규칙인 줄 알았는데, 한국어는 주어 쓰고 서술어 쓰고 목적어를 쓰는데 영어는 주어 쓰고 목적어를 쓰고 서술어를 쓴다라는 건 서로 문장 구조에서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대로 영어의 문장을 많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서 여러분 입에서 영어를 볼 때
입에서 영어를 볼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에서 영어가 나올 때 주어 서술어 목적의 순으로 말을 하도록 영어 많은 문장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많은 문장을 반복해서 익혔나라는 게 그 편하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자꾸 생각하면서 써야 되느냐 정도의 차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방금 한 얘기 이해되시죠? 다른 것은 그래서 외우고 많은 문장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으로 자기 걸로 만드는 거고요. 같은 것은 왜 같지? 다른 것은 또 물론 어떤 사고가 다른 거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만 같은 것은 여기에는 또 다른 인간들의 사고의 논리가 숨어 있구나라는 걸 쳐다보는 게 맞는 거예요. 단어의 용법은 따지지 말고 외우는 거예요. 뭐로 사용하는 애들은 또 외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국어 외워서 쓰는 거죠. 그 암기의 과정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을 잊어버렸을 뿐. 여러분 태어났을 때 한국어 쓸 줄 몰랐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죠? 말할 줄 몰라서 엄니가 이렇게 나를 포대기로 묶어놨는데 태어났는데 이렇게 머리도 잘 못 움직이잖아요, 애들. 그래서 어른들 내기 잡을 때 이렇게 목을 딱 잡죠? 안 그러면 애가 목이 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포대기로 딱 묶어놔서 못 움직이게 이렇게 몸도 못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등이 가려 죽겠어 말은 못하죠. 막 하고 울었더니 엄마가 가지고 애 배고프구나 하더니 우유로 막 입안에다 쳐 박아버리고 이러면 싫어서 탁 뱉었는데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빠졌네 이러면서 한번 너가 또 꽂아버리면 애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말을 하나씩 배우는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상한 거 뭐 밥을 주길래 뭐 밥이라고 그러면 못하죠. 맘 했더니 맛있구나. 나는 싫어서 안 먹겠다고 맘 싫어라고 했는데 좋구나 하면서 한 숟가락 막 덮어놓고 이러면 애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말을 자꾸 배우는데 틀리게 쓰니까 어떻게 해주죠? 옆에서 교정해주죠. 근데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한테요, 거의 뭐 언어학 결혼 수업을 방불케 합니다. 야, 싫어라고 해야 되는데 쉬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뭐 돌쯤 되는 그런 말을 못하는구나. 한 보통 24개월 정도 돼야 단어 2개를 붙여서 발화를 하거든요. 이걸 이어 연속 발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어 연속 발화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밥 쉬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따오더니 앉혀놓고 따라해봐 싫어. Listen and repeat 싫어 이러지 않죠, 그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자꾸 들으면서 자기가 쉬어라는 소리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문법적으로 틀린 말도 사실은 누가 교정해줘서 고쳐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그 다음에 교정해주는 방식의 언어 활동을 통해서 한국어를 수립해 나가는데 이건 모의의 습득 과정이고요. 외국어도 그렇게 하면 좋으나 100%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어도 그렇게 많은 반복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뇌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 뿐 지금 여러분이 그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느라 열심히 외우고 있는 사자성어 이런 건 몇 년 지나면 까먹고 하나도 기억 못해요. 이상한 단어도 외운 거 반복 외워서 안 까먹을 만치 자꾸 활용해서 쓰고 있고 듣고 있을 뿐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이에서 왜 여기까지 번졌죠?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이런 논리를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승 우리말과 동일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뭘 보면서 확인만 하면 되냐면 이걸 이제 영어 교육 이론에서 EFL이라고 그러죠. 영어 교육 이론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learning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는 걸. 그 다음에 이걸 acquisition이라고 그래서 acquire이라는 단어가 그냥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 말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쓰면 이제 습득이라는 단어 acquisition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보통 EFL 이론에서 learning과 acquisition 두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 지식을 전달받는 learning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언어가 되려면 acquisition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학문적으로 이미 검증이 거의 끝난 거예요. 학문적으로 검증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물은 100도씨를 끓는다는 게 검증이 끝났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이론이 바뀔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습득의 과정은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러냐면 자신의 언어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문법 배워서 자신의 언어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가 직접 문법책으로 외문을 보고 그게 실제로 이렇게 쓰이네라는 게 확인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예문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게 사실 그다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법 과목을 배우는 거니까 문법책을 보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보시고 근데 단지 문법책만으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익혀둔 건 나중에 독해 지문에서 만났을 때 갑자기 툭툭툭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어로 되어 있는 머티리얼들을 많이 읽어 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게 여러분이 모국어를 배울 때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호가 성장 발전을 해왔던 것처럼 영어 역시도 부분이 우리말과의 다른 것들을 차이나는 점들을 배운 다음엔 전체적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영어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게 특별하게 it을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문장 전체를 받는 it이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되게끔 공부를 하는 게 올바른 영어 학습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결국은 뭐냐면 reading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읽느냐가 결정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 읽는 양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미치도록 친절한 고등영문법이라는 한국 역사에 없었던 아주 유례없이 훌륭한 책들을 한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글 설명도 충분하게 많이 써뒀고 예문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문은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문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어 책들을 보면서 충분하게 그것이 체득되도록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문장을 받을 때도 쓰고요. 예시라는 건 앞문장을 받을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요게 나중에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그 and it 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관계대명사 which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기도 하지만 앞문장을 선행사로 받는 관계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앞문장을 통으로 받는 관계대명사 which가 바로 and와 it을 붙여서 만들어지는 말입니다. 그 이제 곧 관계사가 다음 시간쯤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it은 두 번째는 뭐로도 사용이 되냐면 가주어나 가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거 뒤에 가서 뭐 언뜻 한번 나오긴 할 건데요. 예를 들어 to study English is 그 다음에 difficult 이라고 쓰면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는 영어를 공부하는 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it's difficult 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to study English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이 첫 번째 문장을 왜 가주어 it을 이용해서 두 번째 문장으로 이용을 하죠? 왜 바꾸죠? 주어가 우리 좀 서로 좀 대답을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 좀 해볼까요? 죽을래요? 이게 왜 이렇게 바꾸죠? 주어가 어때서? 예, 길어요? 이거 to study English인데 is가 두 번 들어. 이런 미친. to study English 주어 길어요? 제가 보기엔 에이브람 링컨보다 짧아요. 야, 말을 하는데 to study English 1초면 할 수 있는 말이 길다고요? 이건 그래서 실은 좋은 설명 같지는 않아요.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주어가 길어서 보냈다기보다는 강조하려는 내용이 달라서 뒤로 보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영어는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전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o study English라는 말이 위에 있는 건 해석의 차이를 잠깐만 보시면 우리는 똑같이 해석하지만 영어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아래쪽에 있는 건 참 어렵네요. 영어 공부하는 거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쪽에 나오는 정보가 먼저 전달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말 먼저 하잖아요. 야, 나는 네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네가 나는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먼저 전달되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얘는 약간의 의미 차이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주력을 못하고 주어가 길어서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주어가 짧지는 않아서요. difficult가 먼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면 틀린 설명은 아닌데 모든 가주어 가목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하나를 해주고 갈까요? 자, 이런 어려운 영어 문법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내가 많이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방점이 찍히는 단어를 end focus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놓으려는 묘한 습성이 영어에 있어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 문장의 마지막에다 사형식 같은 거 쓸 때 마지막 직접 목적어 자리에 절대로 대명사 쓰지 않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영어의 특징이 너무 앞쪽에 서술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말을 듣는 상대방이 앞쪽을 결정해버리고 나면 뒤쪽에 나오는 말이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초점이 찍히는 말을 뒤로 놓으려고 하는 습성을 end focus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말이 길어서 좀 무거울 경우에 이 말들을 뒤로 돌려버리는 것들을 영어 문법 용어로 end weight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이 end weight가 적용되는 원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강조하고 싶은 말은 study English가 아니라 difficult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지는데 오히려 뭐가 길어서 라는 말을 할 때 좀 더 적절한 예라면 소위 가목적어가 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다가 to 동사 원형을 쓰는, 그리고 나서 목적격 보호가 들어오는 소위 오형식 문형에서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부정사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목적격 보호가 이 동사하고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주어하고 동사를 쓴 다음에 의미 없는 말 it이라는 말을 먼저 앞에다 놓고 그 다음 목적격 보호를 쓴 다음에 이 자리에 to do라는 말을 여기에 옮겨 쓰는 이런 놈들을 우리가 이제 가목적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가 오히려 동사하고 목적격 보호를 붙여서 한 방의 의미를 먼저 전달하고 얘를 뒤로 보내버리고 싶은 욕심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복잡하게 했으나 그냥 사실 가주어 가목적은 알고 있는 거여서 그냥 이렇게 이런 거구나 라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방금 얘기했던 얘는 영어라는 놈은 뭔가 포커스를 찍으려고 하는 놈을 마지막에 두려는 습성이 있다 라든지, 그 다음에 좀 무거운 말들을 뒤로 보내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걸 익혀두실 때 대신에 그 원리가 이러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이게 나중에 다 활용할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서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가주어 가목적 간단히 하고 갔을 텐데, 표정이 어디에 쓸 건데 얘기해봐 말해봐 뭐 이런 표정입니다. put on the hat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이제 모자를 쓰다, 그 모자를 쓰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걸 put 다음에 the hat을 써도 되죠. the hat on 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근데 얘를 put it on 이라고 대명사로 받아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대명사를 put on it이라고 보내는 건 안 돼요. 얘가 수능의 문법 문제로도 2번이나 나왔습니다. write down them이 맞는지 write them down이 맞는지로 나왔는데, 얘가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핵심이 되는 물어보려고 하는 내용은 hat인데, hat이라는 놈을 마지막에다 포커스를 둬서 두는 건 되지만 앞에 이미 나왔던 말이어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명사를 마지막에 두는 이런 모양은 만들지 않는다는 규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를 배울 때 구동사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마지막에 두지 않는다라고 외우는데, 물론 그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논리를 좀 알고 계시면 왜 제가 저렇게 쓰이는지를 알아서 저걸 사형식 문형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확장해서 다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some하고요, 그 다음에 any하고, 그 다음에 other하고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some이라는 말은 얘는 소위 뭐로도 사용하냐면 명사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사용하죠. any도 마찬가지로 명사로도 사용하고 형용사로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other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얘도 명사로도 사용하고 형용사로도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some 같은 경우는 긍정문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any 같은 경우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이나 조건문에서 사용하죠 라고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사실은 나는 뜻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워요. 이 some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 뭐 일부라든지, 그 다음에 좀이라든지 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이래 놓으니까 느낌이 좀 그래요. 말로 할 때는 괜찮은데 몇몇, 그 다음에 조금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any는 우리말에 어느, 그 다음에 아무 이런 말에 가까운 말이 any입니다. 해석으로 하면 some하고 any가 오히려 더 구별이 쉬워요. 해석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쓴다라고 할 때 사실 얘는 대명사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다른 항목에 넣을 수 없어서 그냥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것이라는 말이 될 때는 명사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some students라고 이렇게 학생을 꾸미는 단어가 되면 그때는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any도 마찬가지고요. 얘보다 얘를 설명하려고 지금 여러분 책에는 some, any, other이 같은 항목으로 놓여 있는 건데요. 여기 또 문법책에 보면 저런 건 있어요. 의문문이어도 상대방에 권할 때는 some을 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긍정문에는 some을 쓰고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는 any를 쓰는데, 너 커피 좀 마실래? 라고 얘기할 때는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any coffee라고 묻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묻냐면 some coffee라고 이렇게 묻는 게, 그때는 사실은 의문문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의문이 아니죠. 내용은 커피 마셔라 라는 긍정문의 내용을, 권유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의문문에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어서
커피 좀 마실래라는 요 말에 더 어울린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는 오히려 해석으로 보는 게 걔네들의 머릿속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 대학 가서 이렇게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막 이러면 썸하고 애니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수능만으로 국한을 시키면 얘는 한 번도 출제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별로 중요한 영역을 두지 않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이다 이런 것을 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형태를 뜻으로 이 기억을 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봐서 익숙해져서 뭐라고 그럴까 이게 느낌상 이게 좀 이상한데 이 자리는 이게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라는 걸 느끼는 게 사실은 외국어 공부의 목표 지점이죠. I have much money 하고요. I have many money 놓고 오늘 아까 서두에 나오면서 뱉었던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많이 봐서 익숙해진다는 것. 문법적으로 따져서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오늘 문법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한 가지 하죠. 이 얘기하는 걸 비단 문법 공부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나머지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가 맞죠? 자, 이걸 제가 실제로 이 동국대 특강을 가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대학생들 특강을 가기도 해요. 근데 그 동국대 특강을 가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전부 저 새끼가 대학 4학년이었거든요. 저 새끼가 우리를 무시하나 저 삐꾸 같은 새끼 어디 시커먼 게 저게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맞추라고 생각하셨으면 틀린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 딱 눈이 돌아오는 거죠. 메인이는 아닌데 메인이도 아니거든요. I have much money란 말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고 보니 들어본 적이 없네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영어 리딩 양이 인풋 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영어를 좀 많이 읽어본 사람은 much money라는 말 쓰지 않아요. 오히려 뭐 쓰죠? a lot of money라는 말을 쓰죠. 이게 감각적으로 따라오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문법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much money는 문법적으로 틀렸다 할 수는 없는데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묘하게 약간 좀 부정어의 어감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부정어들하고 붙어 다니면서 사실은 주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수준까지 가려면 그때는 영어를 진짜 많이 읽고 자기 것이 돼봐야 하죠. 그런데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 규칙을 설명을 듣고 고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법 공부에 관해서 제가 딱 3, 4분만 더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다 이제 표준어, 태어나서 표준어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말의 표준어 정의가 좀 웃겨서 서울말만 표준어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도 표준어죠. 한국어잖아요. 근데 왜 서울말만 그리고 그 애매한 중산층이라는 또 기준은 또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표준어 규정을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말은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그 뭐라고 한번 규정을 한번 해보냐면 이 경상민국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요. 뭐 워낙에 저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TV 같은데 경상도 사투리 많이 쓰니까 반문 나가 맞아요? 반문 노가 맞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봐서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도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기 경상도 사람들이 아닌데도 반문 노는 아닌 것 같은데 주로 반문 나라고 하던데 이걸 다 알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는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겠네요. 자, 이렇게 쓰면 어디가 나가 맞아요? 어디가 노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애가 가길래 물어봅니다. 너 학교를 가는 길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학교 가나가 맞아요? 학교 간호가 맞아요? 이거 계속 한 10개 물으면 평균에 수렴할 겁니다. 아마 정답률이 50%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가 아니니까.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다 100%겠죠? 자기들 모으니까. 이거요. 위에 있는 반문 나가 맞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어디 가 노가 맞거든요? 이번에 여기는 학교 가 나가 맞아요. 야, 그러면 이건, 근데 이건 경상도 말인데 규칙이 있겠죠? 이유가. 의문사가 들어가면요, 노를 쓰는 거고요. 의문사가 안 들어가면 나를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실은 좀,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전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좀 애매해요. 내가 말 안 해도 경상도 사람들은 이미 방송으로 보고 있으면 이미 알겠죠.
이게 어디 가노? 라고 이렇게 물으면 경상도 말로 진짜로 where are you going이 돼요. 어디를 가는지 의문사가 작동이 돼서 no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억양이 살짝 바뀌면서 어디 가나? 라고 얘기하면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니? 라고 이런 말을 물어보는, 즉 의문사가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돼서 그때는 왼쪽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요, 내가 앞으로 오픈런 공연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배우로 그 뮤지컬 공연을 해야 되는데 맡은 역이 경상도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경상도어를 좀 가르쳐 주는 게 좋겠죠. 나오는 대본마다 다 외워서 할 수는 없으니 모든 것들을. 그러면 그 사람이 경상도 말을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이 작동해 라는 걸 가르쳐 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규칙이 작동한다는 걸 가르쳐 주면 막 쓰나요? 갑자기 안 틀리게 쓸 수 있나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영어 문법을 배운다라고 해서 영어 문장을 문법에 맞지 다 문법에 올바르게 쓰지 않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편안하게까지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남의 나라 말은. 그래도 틀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상당량의 인풋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갑자기 그 소위 복고풍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LP판 사가지고 음악 듣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걸 예를 들어서 I bought a LP player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짧게 쓰겠습니다. 예문은 항상 짧게 간단하게 설명만 딱 할 수 있게. 자, 내가 뭐 지난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LP 플레이를 한 대 샀어 라고 이렇게 해놓고, 역시 같은 학교 특강에 가서 대학생들을 놀려먹었던 건데, 자,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역시 또 저 새끼가 우리를 놀리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틀린 곳이 없으면 틀린 곳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으면 없다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내가 틀린 곳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주로 어디에다 눈을 많이 두냐면, 혹시 시제가 잘못됐나? 시제는 잘못된 곳이 없습니다. 그냥 바위의 과거형을 썼으니까. 이거 미국의 초딩들 딱 보면 틀린데 바로 잡아내거든요. 왜냐하면 모으니까. 여러분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요? 네, on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왜 on이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의 단점이냐면, 뭐의 한계냐면, 영어를 글자로 배운 사람과 소리로 배운 사람의 차이인 거죠. 이거 L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왜 on인지 아시겠죠? 정직한이라는 honest 앞에다가 만약 honest가 이렇게 쓰면 쓰나요? on 쓰나요? on 쓰잖아요. h 앞이지만, 왜냐하면 어나 on을 결정하는 건 소리니까. 뒤가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 on은 발음하기가 힘들거든요. 침대는 a bed라고 발음이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사과는 apple이라는 발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모음이 연속하니까 뭉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과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자음을 집어넣어서 an apple이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단어를 볼 때도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apt라는 단어 앞에 a를 쓰고 싶었는데 소리가 뭉개지니까 자음 d가 붙어서 접두사 ad를 형성했구나라는 것까지도 확장을 해 가실 수 있겠죠. 자,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문법 여기서 저기까지 번졌습니다. 가급적이면 딱 정해져 있는 규칙만을 달달달달달 뭐 의문사가 있을 때는 no를 쓰고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그 말을 틀리지 않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규칙은 들어서 알고 나면 그 규칙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많이 익혀서 실제로 자기의 X로 뭐가 되도록 acquisition이 되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결국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인풋하는 거가 자신의 그 외국어 실력을 결정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거창합니까 이 얘기가?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교실로 하면 이 얘기를 옮겨볼까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많은 양의 리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문 50개를 딸딸딸 외우는 것보다 많은 양의 리딩을 해서 빠른 속도로 글을 읽어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헛다리 짚어서 열심히 문장 분석하고 이러고 다니는 아동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게, 그 얘기는 좀 우리 문법 공부하고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영어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면이 이 정도까지로 간단하게 얘기를 마쳤고요. 이번에는 대학에 가셔서 볼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나올 adle이라는 놈을 보겠는데, adle이라는 놈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쓰면 다른이라는 뜻이 되고, 명사로 쓰면 다른 것이라는 말로 쓸 수 있거든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영어에서 명사를 볼 때는 항상 첫 번째 뭘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한국인들은 잘하지 않지만 미국 애들은, 영국 애들은 명사를 보면 뭘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를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other이라는 말은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다른 것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뇌가 다른 것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 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를 C 또는 CN으로 표기한다고 그랬죠. countable로.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군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차이점 4가지 기억나세요? 이때 도표가 떠오르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1, 2, 3, 4를 그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표를 딱 봤는데 아, 나 이거 알아 라는 건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Fluency illusion. 영어로 우리말로 유창성 착시. 그래서 그건 자기가 표가 익숙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텍스트가 익숙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똑같이 그대로 공부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과목 이런 거 공부할 때 텍스트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건 오히려 점수를 주저앉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학습이 일어나고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최첨단 장비와 연구를 동원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건 또 저 새끼 맨날 구라만 까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메이키스틱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에 실려 있고 3년 전인가요? 수능의 지문으로도 그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의 이야기 일단 뭐 기출문제집 이런 거 풀고 있으면 학생이 교수에게 와서 난 여러 번 읽고 많이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틀리죠? 라는 걸 물어보고 교수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써놓고 글의 주제로 물었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4가지 뭐였죠?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나언을 쓸 수 있죠. 두 번째,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을 쓸 수 있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셀 수 있는 명사는 수를 나타내는 개념을 활용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양을 나타내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네 번째가 뭐였어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 단독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뭐랑 같이 써야 되더라? 뭐 중에 하나? 한정사 중에 하나는 같이 써야 됩니다. 요거 설명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바로 관사 한정사에 관한 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정사 중에 하나랑 같이 사용해야겠군요. 그래서 만약에 otherly 하나이면 단수이면 otherly라는 말을 쓸 수 없겠네요. 그러면 얘가 한 개일 때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unotherly라고 써야겠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요, the other까지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면 복수형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others라고 쓸 수 있겠네요. 복수형일 때는 뭐도 붙일 수 있어요? 정관사는 복수형일 때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the others가 되기도 하겠네요. 제가 지금 쓴 건 명사형을 쓰려고 한 거고요. 형용사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얘가 형용사가 되어서 다른이 되면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자, 그러다가 얘는 나중에 뭘로 합쳐지냐면 another로 합쳐지죠. 왜 단어가 자꾸 발음하다가 발음하기 편하니까 그냥 붙어서 하나 되는 단어 많거든요. in하고 to가 붙어서 into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 흔해 빠졌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뜻이 어떻게 되죠? another은 우리말로 옮겨본다면 얘는 다른 것 몇 개가 되나요? 다른 것 하나가 되죠. 자, 바로 다음 과가 관사인데, 여기 정관사가 붙었다라는 얘기의 첫 번째 전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게 정관사 활용의 전제예요. 자, 근데 해석할 때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나머지 하나, 이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he other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라고 해석하시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others가 되면 다른 것들이 되겠죠. 다른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the others가 되면 그러면 얘는 나머지 뭐가 되냐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쓴 것, 다른 것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는 이렇게 된 거고, 형용사가 된다면 다른 한 명의 학생이라고 쓸 때 another studen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형용사가 되면. 그 다음에 the other student 이렇게 쓰면 나머지 한 명의 학생 이렇게 형용사로도 활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명사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명사 이해되면 형용사는 똑같아요. 이거 분필 갖고 잠깐 놀다가 끝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개가 있는데 one is white죠. 하나는 white예요. 하나는 white이고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죠?
the other이에요. 왜냐하면 정해졌죠. 정해졌으니까 정관사를 쓰는데 이 정해졌다라는 느낌에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내가 other라는 말을 붙이면 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나도 합의하고 있다, 서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하나로 가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러면 to are white이죠. to chalks are white입니다. 또 그 to pieces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to chalk라고 해도 돼요. 지난번에 우리 할 때 to coffees라고 미국인들은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써도 됩니다. 자, to chalks는 are white인데 얘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똑같이 the other is blue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쓰면 one is blue죠.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그냥 others 쓰면 안 되고요. the others예요. 나머지 전부 다 흰색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두면 이번에는 one is red죠.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들면 이번에는요. 얘는 the other이 아니죠. 나머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뭘 골라야 돼요? another is blue잖아요. 다른 거 한 개잖아요. 그 다음에 얘 남은 걸 뭐라고 하면 되죠? 얘를 그러면 나머지 전부니까 이번에는 the others가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강의실에 저기 촬영하고 있는 PD님은 무생물이라고 치고요. 무생물이라고 치고 그러면 뭐 내 수준이 무생물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그런 걸로 합시다. one is a teacher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입니다는 뭐로 쓰면 돼요? The others are students라고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러면 PD를 생물로 부활시켜 줍시다. 생물이니까. 뭐 뇌 사고 수준은 아메바하고 비슷하지만 그냥 이제 생물이라고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러면 one is teacher이죠. one is teacher. 그 다음에 others are student이 맞죠. The others라고 해버리면 촬영하는 PD님도 뭐가 돼버려요? 학생이 되니까. one is teacher. 그 다음에 others are students. 그리고요. 저희는 뭐 되죠? 그때는 이번에는 the other is 뭐라고 하면 되죠? 아메바 이러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우리 이렇게 강의실에 이렇게 학생들이 쭉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있는데 이 강의실에 some are main입니다. 이번에는 one도 아니고 학생이 많아서 정확하게 숫자를 셀 수 없어요. 그래서 some are main입니다. 일부는 남자예요. 그 다음에 others are women이라고 쓰는 것하고 the others are women이라고 쓰는 거 차이 구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others are women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미국인은 뭐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에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게 아니지만 이런 관사를 잘못 사용하면 바로 다음과가 관사여서 그 내용까지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미국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흉흉하게 들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my girlfriend라고 쓰면 내 여친이 has beautiful eye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 다음과까지 넘어온 건데 이렇게 쓰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와, 내 여친 눈이 되게 이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미국 놈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한쪽 눈은 예쁜데 한쪽 눈은 세로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제 여친은 눈이 여기에 이렇게 달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명사의 수를 정확하게 따져 말하지 않지만 얘네들은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얘를 틀리게 쓰면 굉장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실제로 정말 많아요. 물론 2번, 3번 연속 실수하면 미국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얘가 이렇게 관사를 잘 모르는구나 하고 걔 말을 걸러서 듣죠.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생이 돼서 미국 어학연수로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으면 아, 얘는 관사도 모르는구나 하고 레벨 1에 바로 갖다 꽂아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당하는 애들 많아요. 난 가서 토익 막 950씩 받고 이렇게 왔는데 와, 내가 거의 뭐 이렇게 토플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고 왔는데 넌 어학연수부터 이렇게 갖다 고치면 진짜 슬프거든요. 알고 있는 단어는 거의 미국인에 육박하는데요. 별 희한한 단어를 다 외우잖아요. 한국 각 대학생들이 이런 단어장 갖다 놓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장문도 쓰는데 장문도 잔뜩 써놨는데 장문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주 이상한 말은 막 구사하거나 단수 복수 다 틀리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언 이런 거 틀리고 이러면 그래서 학원으로 어학연수를 가잖아요. 유학원 거쳐서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가 다시 안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업이니까. 그래서 적정 수준을 넣고
자꾸 고쳐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학교로 가면 저희 그 속으로 짤탱이 없이 잘라서 그냥 넌 여기부터 하고 가면 딱 가면 교수님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This is blue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앉아갖고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재신청을 신청하면 가가지고 또 대화를 나눠보는데 대화를 들으니 어때요? 계속 관사 틀리고 시제 틀리고 단복수 틀리고 수동태 못 쓰고 아니야 넌 1단계부터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뭐 제가 뭐라고 주장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학습자들이 조금만 염두에 두고 공부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거 이제 완벽하게 구별하실 수 있겠죠? 나중에 대학 가서 영어 시험 보면 얘 갖고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에는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는 못하겠어요. 다음 파트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 책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this와 that 중에 여러분 책 보시면 어디에 있을 거냐면 가주어 가목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보지 않아도 딸딸딸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가주어 가목자가 아래에 보면 this, that의 특별한 용법 있지 않나요? 잘못 외우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그 this와 that 중에 그 어떤 게 있냐면 A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 다음에 B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요. 이거 그냥 몰라도 되는 거니까 들으면 되세요. 이렇게 쓰면 앞에 나온 명사를 받을 때 뒤에서 this라고 쓰고 블라블라 가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흔히 먼저 나왔으니까 this가 A를 가리킬 것 같지만 this가 거리가 가까운 그래서 흔히 뭐 문법책에서 근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시 이걸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문법책에서 보고 있는 그 예문 말고는 그러니까 부와 그 다음에 건강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고는 저는 솔직히 영어 공부하면서 한 문장에 this, that이 앞 문장에 두 개의 명사를 가리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책에만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쓰려고 할 때 이렇게까지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말들을 미국 애들이라고 쓰고 싶겠습니까? 그냥 이거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으면 될 텐데요. 근데 혹시나 이게 가끔씩 이렇게 내신 시험 이런 데 가끔씩 등장하는 그런 흉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예문 하나랑 이렇게 딱 집어넣었을 뿐 그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명사 강의는 전체 마치겠습니다.